새누리당이 조금 전에 경기지사 후보에 남경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새정치연합이 현재 전남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와 함께 전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남경필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예상대로 됐다고 봅니다. 당원이라든가 그리고 당의 지도부가 의도한 대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경기도지사 선거인데 네.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남경필 의원이 오선의 남경필 의원이 지금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심과 그리고 대의원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여러 가지 최상의 후보를 저는 선출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 전국에서 조문 전국이죠. 자칫하면 깜깜이 선거가 될 수도 있고 유권자나 당원이나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이번 6.4 지방선거에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상병 박사님께서는 남경필 의원은 당초에는 원내대표의 마음이 있었어요. 네. 원내대표에 그러니까 친박 쪽에서 당의 요구를 반대하고 원내대표 나서면 될 것 같으냐?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진 발탁론에 의해서 나갔는데 대체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당내 표심을 좌우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남경필 의원은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러면은 새누리당 경기도에 있는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변이 없었습니다. 될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전남도지사 후보 네. 조금 뒤에 이제 결정을 네. 할 텐데요.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전남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초박빙 접전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막 치르고 있는데 좀 예상하기 이 방송 보면은 어떨지 네.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예. 인지도 면에서는 좀 이낙연 의원이 좀 앞설 것 같아요. 네. 제 판단에는 이제 주승용 의원하고 지금 박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이제 바닥세는 좀 모르겠습니다. 바닥세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양강구도다라고 네.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의원이 조금 앞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결과는 투표하면 열어봐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1000명 정도의 대의원이 50% 정도 하고 네. 7일하고 8일 이틀간 여론조사에서 50% 해서 이제 합산해서 이제 오늘 6시쯤 발표를 하는데 예. 전남도지사 선거는 후보가 동시에 당선이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의원과 주승희 의원이 뭐 당비 대납이라든가 그리고 논문 표절 이런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지금 공방을 벌이는 것이 사실은 같은 당에서 하는 것이 자기 얼굴이 신백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후보가 됨과 동시에 이것은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당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후보 간에 불거진 그런 그 악재들이 오늘 그 현장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죠? 다른 데 몇 군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네. 어떻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냐. 밖에서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잖아요. 당비를 대납하더니 불법 선거다. 그래 현장에 가면은요, 그거 아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대사력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뭐 전혀 영향이 없다. 그건 아니지만은 전체의 당락을 변경할 정도의 변수는 몇 명 체포가 돼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것도 결론도 난 것도 아니고 예. 결정적인 영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1000명이 가면 각 지역위원회별로 대의원들이 이제 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뭐 지역위원장이 타든 아니면 지역위원장의 뭐 측근이 타든 해서 그럼 오늘 누가 찍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또 극성 당원들끼리 이렇게 표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상요 동원입니다. 동원.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래로부터의 민심을 봐서 공천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보면은요 돈이고요.
알고 보면 조직이고 조직력의 싸움. 그럼요. 또 알고 보면 돈입니다. 네.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학자들은 정말로 양심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요 그 지역에서 돈 많고 조직 타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민주적인 방법이라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아무튼 전남지사는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후유증이 간단치가 않고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공천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뭐 1시간 정도 후면은 최종 그렇군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뭐 이변은 주목해 없을 것 보도록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다음 주 초까지는 그 여야가 모두 이 최대 승부처의 그 대진표가 거의 다 이제 확정이 이제 속속돼가고 있는 그 지금 일정표대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그 6.4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세월호 참사 여파가 참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경선 열기가 역대 선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그 차분한 가운데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 두 분 여야의 당내 경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 뭐 이변은 뭐 거의 없었지 않았습니까? 대구도 일정 부분 뭐 저는 될 사람이 됐다고 봅니다. 당내에서 뭐 저 다선들이 또 분열을 해서 나와 출마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태 참사 때문에 여론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떨어지고 이런 걸 봤을 때 대다수는 새누리당이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이 무당파로 갔다가 무당파가 다시 투표 불참 이걸로 옮겨가기 때문에 여야가 공히 정치적인 심판을 받을 이번 선거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무소속 후보가 또 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빗대서 보면 시골 선거라든가 도시에는 그것이 좀 덜한데 시골로 갈수록 무소속 후보가 난입을 함과 동시에 또 금권 선거가 고개를 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격전지에서 여당과 야당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서로 회피하는 그런 지금 선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요. 당내 경선 보면은 선거는 조직입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선거는 정책입니다. 비전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외치고 싶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조직입니다. 조직을 한꺼번만 이게 벗겨보면은 돈입니다. 조직은 돈입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안철수 공동대표 쪽에 비전이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조직을 이기지 못합니다. 광역단체장 보면 거의 전멸입니다. 거의 전멸. 어저께서면 광주에 전략공천 하겠습니까? 거의 몰락이. 조직을 다지고 있는 오랫동안 조직을 다 다졌던 60년 전통의 민주당 표밭이 만만치 않다. 뚫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새누리당은 친박 거의 몰락입니다. 오랫동안 조직을 다져왔던 친이계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친박은 추락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전이 없었어요? 정책이 없어서? 아닙니다. 조직. 네. 결국은 이게 뭐 조직이 당내, 판을 갈랐다. 네, 당내 경선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 이제 이 본선 경쟁력을 얘기할 때는 또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선은요 달라져야 되는데 네. 또 본선은 공중전이에요. 또 본선은 이번에 세월호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세월호. 네. 아마 야당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박근혜 정부 심판론 들고 놓을 겁니다. 책임론 들고 놓을 겁니다. 국회에서도 엄청난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그랬는데 각 지역에 뭐로 싸우죠? 공중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셔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선거판도가 항상 중간에 심판론이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심판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이것을 새누리당에서 차단하지 못하면은 전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패. 네. 뭐 100%가 아니라 완패. 저는 조금 우리 박상규 박사님의 의견에 조금 각도를 좀 다르게 보면 물론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5%까지 46%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23% 4% 정도로 떨어져 있고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론적인 국민적인 심판은 끝났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39%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5%, 6% 여기에서 6.4 지방선거를 보면 앞으로 오히려 여당의 반등의 기회가 더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5월 15일 이후에 이거 참사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그리고 대책 그리고 내각 총사퇴라든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면 개각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이 지방선거라는 것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어떤 이슈가 지배하는 선거가 바람의 선거가 아니고 각 지역의 어떤 토 세력이라든가 땅 따먹기 아까 얘기한 조직이 동원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바람이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젊은 층이라든가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 환멸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멸이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데 찍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야당을 찍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젊은 층의 대다수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그래서 정치를 심판하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무소속 후보가 발의를 하게 돼서 금권 선거가 예. 대대적으로 아주 명예를 떨칠 그런 선거 후가 걱정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뭐 25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게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지도가 이제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네. 전체적인 이제 정치권의 이제 불신이 좀 깊어진 결과를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최대 승부차라고 하는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 전반적으로도 뭐 그런 양상이 보인다고는 합니다만 이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추이 한번 보겠죠. 자, 이 박원순 현 서울시장 그리고 이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정몽준 의원. 자,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게 3월 15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나기 전에는 이 42.5%대 41.1%.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오차 범위내 이제 접전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 5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이 설문조사한 결과는 박원순 시장이 45.6%, 정몽준 의원이 39.2%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방식인데 저도 그렇게 전망해가지고 틀린 적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서울시가 딱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서울시장 선거에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선거 프레임을 심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그 민심을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민심인데 지금 보니까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다냐?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세월호와 관련돼서 심판을 해야 할 주역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하느냐면은 주로 40대 여성들입니다. 어머니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올 경우에는요, 이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 선거의 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6%포인트입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이제 야당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정부의 실책,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던 이런 어떤 증거들이 속속 나올 경우에는 더 크십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으나 그거는 통하지 않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40대나 30대, 특히 또 20대 젊은이들 갖고 있는 표심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올 경우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누리당은 고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고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우리 프로의 전문 정치 분석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서울은 상징적으로 이번 6.4 지방 선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무관심이 투표장을 안 가는 무투표 그룹으로 이렇게 남겨졌을 때, 뭐 좋습니다. 40대의 어머니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앞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적 쇄신이라든가 세월호 어떤 참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공천 후폭풍이 예상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에까지 여파로 정당 선거, 정당을 심판하는 그런 일정 부분에 서울에 있는 호남이라든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한테 영향을 상당히 끼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3% 내외로 승부가 갈리리라고 봅니다.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런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정말로 위기입니다. 정말로 위기입니다. 어떤 뭐 돈이 없어서
또는 뭐 정치가 잘못해서 이런 거 다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뢰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가 개조라고 하는 말씀, 국가 개조. 표현이 조금 낡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국가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이 혁신은 여든 야든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을 정말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된다. 박 대통령이 만약에 이 카드를 가지고 정면승부를 던질 경우에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르다라고 하는 평가가 되면 또 판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승부를 던졌습니다. 지난 총선 때 옷 색깔까지 당면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탐론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국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 정면 승부를 던지면은 이걸 역대 대통령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론은 다시 그래 한 번 더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는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여론으로 확 돌아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 변수는 인정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따진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5, 16일 후보 등록 때부터 사실은 선거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유권자들이 비로소 내가 투표를 할 것인지 어느 후보한테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 물론 뭐 투표장에 가는 순간까지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라든가 정부 여당에 지금 기회가 사실은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국가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개조라는 또는 국정 쇄신이라는 이런 쇄신에 대해서 일각에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선 때도 정치쇄신위원회 만들어서 그때 당시 대선 공약 중에서 국정쇄신정책회의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 초심으로 돌아간다. 대선 때 내가 공약했던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지금 발족을 한다. 여기에는 뭐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띄울 적기의 기회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선 때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라든가 대선을 같이 해서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지금 동참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아주 반등이 될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어떤 그 대안을 갖고 중요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자, 앞으로 이 한 3주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내일 그 여야의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을 한다고 하죠. 공식 회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당장 이제 세월호 참사 이 수습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원내대표 양측 원내대표가 이제 5월 국회를 여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론적인 합의를 했습니다만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5월 국회를 안 열 수는 없죠. 네. 지금 이 난국에 국가가 붕괴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가 손 놓고 5월 국회는 안 여는 데인데 6월 달 국회는 이거를 할 수 없는 거죠. 국회는 여는데 앞서 기자 리포터 보니까 강대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당장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서로 주도권을 쌓기 지기 위해서 정말로 촉각을 곤두세운 판국에 상대방에서 던지고 있는 카드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전에 하기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에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남과 여가 사실은 이제 결혼이라면 이제 부부 관계가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화합적인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특히 집권당의 경우는 추진력이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주 적임자를 저는 여당에서 선출했다고 보고 야당 또한은 선명성이 강한 그런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강한 선명성을 강한 어느 정도 투쟁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원내대표가 지금 선출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강대강이 아니고 정치다운 정치로 갈 수 있는 아주 모멘텀을 저는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가 1년 동안 아주 중요한 지금 뭐 이번 6.4 지방선거도 있고 7.30 보궐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기국 때부터 정말 국가의 어떤 기구로서 의회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조합이 이번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 저희한테 지금 할당된 시간이 이제 2분 남았다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럼 내일 회동에서 그 여러 가지 좀 사안을 그 논의할 게 많습니다. 지금 그 세월호 국정조사 시기 특검 여부,
원 구성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 간략하게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원구성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구성 안 하고 다음 국회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원구성은 문제가 아니고 국정조사의 문제인데 국정조사는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타이밍이 문제거든요. 지방선거 전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실시는 지방선거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나난 다음에 안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는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정략적으로 하면은 원구성을 위해서 야당에서는 원구성을 잡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뭐 거꾸로 얘기를 하겠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그 피눈물 난 아픔을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아픈 국민들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6.4 지방선거 이제 25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또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월호 그렇습니다. 참사의 여파가 네. 크긴 한데 앞으로 전개되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새정치연합의 전남지사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됩니다만 저희가 들어온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장송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박병상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